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톨릭대 입학처에서 전형에 관해 안내하는 영상은 두 가지인데 입학 전형 및 입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본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사항 및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총 89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학과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가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IT 파이낸스 학과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모집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하여 공통문항 2문항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및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기존의 학과 선발에서 계열별 통합 선발로 변경되었으니 관심 있는 여러분께서는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수능 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전년도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수능 후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각 전형별 면접 일정을 요강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서류평가 요소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을 기존 25%에서 20%로 그 비율을 소폭 줄였고 전공 계열 적합성은 그대로 35%, 인성도 15%로 유지하였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기존 25%에서 소폭 확대하여 30%의 반영 비율로 서류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역량 35%, 전공 계열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의 비율로 서류를 종합 정성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는 대로 총 9개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과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서 실시합니다. 비교할 부분은 학교장 추천 전형만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 그 외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여 면접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 전형인 고른기회 1 전형, 고른기회 2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서류 종합평가 100%로 일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약학과와 의예과가 적용되고 고른기회 2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의 약학과 모집 단위에서만 적용되오니 모집 요강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2개의 서류를 가지고 지원자 1인당 2인의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 시에 평가요소별 8점 적도로 평가합니다. 만약 2인의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평가 요소와 각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서류평가 요소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 20%, 전공 계열 적합성 35%, 인성 15%, 발전 가능성 30%로 전공 계열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역량 35%, 전공 계열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로 학업 역량과 전공 계열 적합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각 평가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 및 성적 추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와 그 의지, 교과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확장 능력, 그리고 교과와 관련되어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그 성취는 어땠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공 계열 적합성입니다. 이는 지원 전공 혹은 지원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 전공 및 지원 계열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지원 전공 및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는 어땠는지,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관심과 노력, 준비 정도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교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 및 소통에 대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협업의 과정이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규칙 및 기본 의무에 대한 준수 정도를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향후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는지, 학교 생활 속에서는 주도적 태도를 보였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창의성이 보이는지,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활용하여 자율문항 없이 두 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서류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과 전공계열 적합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여러분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학과 혹은 계열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해온 교과와 비교과적 역량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평가 요소 중에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 중에 본인에게 의미 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구체적 사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만의 구체적 사례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어 불합격 처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각종 공인어학 성적과 수학, 과학, 외국어와 관련된 교회 수상 실적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예를 들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논문이나 학회지 등재 내역, 도서를 출간한 사례, 발명 특허 관련 내용이나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 시험 성적 등의 사례는 기재 금지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정보, 예를 들면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고교명, 친인척과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적는 지원자가 종종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에 꼭 여러 번 퇴고를 거쳐 이런 내용들을 혹시 무의식적으로 적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에 유사도 검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른 자기소개서와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유사도 판정 기준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유선 확인, 현장 실사, 본인 및 교사의 소명을 통한 확인,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심의 과정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유사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작성된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점이 발견됐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에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므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에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본인만의 어조로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평가 및 기재금지 위반 처리 절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재금지 사항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기재금지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을 블라인드 처리를 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한 뒤에 블라인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금지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외에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직한 나만의 스토리를 쓰자는 거죠. 학교 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겪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입학사정관은 궁금해합니다.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 방법입니다.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글자 수가 부족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엄연한 글이고 이 글을 통해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순한 나열식의 언급 혹은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구체성이 떨어지게 기술한다면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술하는 내용들끼리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하는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고리가 강하게 연결돼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이런 점을 배웠고 느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래서 이 학과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평가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전과 관련된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본인에게 의미 있는지 되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디고 그 학과를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일목요연한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주안점들을 기술할 때 동기, 과정, 결과,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평가자가 읽고 나서 가장 안 좋은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되실까요? 평가자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래서 이 지원자가 이 학과를 지원하는구나.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역량을 갖고 있구나. 자,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평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노력한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입학사정관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내신 몇 등급이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2학년도 입시결과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내신 등급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평균점이 나올 수 있지만 내신 등급 외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입학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풍성한 학생부를 기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리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강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솔직하게 기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본인이 노력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고교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를 한 여러분들이고 또 각자 지원하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후 공개 예정인 진로진학 가이드북에 각 전공별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좋을 진로 선택 과목의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서류평가 요소와 다르게 학업 역량이 빠진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전공계열 적합성 5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의 반영 비율로 평가합니다. 전공계열 적합성 영역에서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통해 지원 전공 및 계열에 대한 관심과 열정, 지원 전공 및 계열과 관련한 학업 능력 및 태도, 그와 관련한 답변의 논리성 및 독창성 등을 평가합니다. 인성 영역에서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통해 학교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적 가치관 및 나눔과 배려 실천, 개인 활동의 진실성 및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발전 가능성 영역에서는 지원자의 답변을 통해 나타난 종합적 사고력 및 전달력을 종합하여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위원은 2명이고 면접 방식은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면접 시간은 8분 내외입니다.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여 20분 내외로 치러집니다. 면접 기출문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접 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됩니다.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를 알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복도 착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그분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언급하게 된다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대기실에 입실을 하게 되면 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면접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여된 가번호로만 호칭되므로 가번호 외에 본인의 다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안타깝게도 긴장해서 본인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수험번호를 말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언급하게 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면접 문항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면접 문항 예시를 보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면접 질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에서만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서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질문과 답을 요약해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에 대한 기본적 태도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했다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치러지는 면접에서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근거를 뒤에 얘기하는 두 갈씩 서술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면접관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다 말해서 면접 점수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이 암기한 내용 위주로만 답변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정말 면접관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을 통해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합격자 발표 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까지 남은 입시 일정을 차분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여 모든 입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학년도 가톨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개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톨릭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전화, 각종 SNS 채널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수험 기간 동안 매일매일이 최상의 컨디션이길 바라겠습니다. 가톨릭대 입학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